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솔라나와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레이어 2 기반의,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의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솔라나는 레이어 2가 아닙니다. 레이어 1 유형의 타입의 블록체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블록체인 간에 어떤 자산이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주도로 솔라나의 허락하에 체인링크가 나서서 솔라나 베이스를 크로스체인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라나에 있는 자산을 베이스로 갖고 가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도 있고, 베이스에 있는 자산을 솔라나로 갖고 가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솔라나 베이스라고 하는 두 개의 블록체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링크 시켜버리는 작업을 체인링크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솔라나 그다음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이 케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있고 또 수많은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줘서 서로가 서로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유동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블록체인별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유동성이 모여서 서로 간에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 게임의 하나의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뭐가? 체인링크가.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체인, 그죠? 블록체인을 뛰어넘는, 서로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CCIP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에, 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요런 기술을, CCIP 기술을 체인링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은 XRP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XRP는 좀 블록체인 간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아닌 것과 블록체인인 것 사이의 어떤 링크 같은 경우에는 XRP도 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오러클 링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체인링크이기 때문에. 근데 체인링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콜이 다른 이런 블록체인을 모두 연결해주고 링크해줘서 하나의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인링크가 하는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체인링크의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체인링크가 일반적인 알트코인의 블록체인과 동등한 선에서 비교되는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고, 오히려 중지배적인 또 더 위의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으로서 체인링크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인링크의 앞으로의 전망이 얼마나 좋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